안녕하세요. 타임 투 메이크업 제이블이에요. 오늘은 제가 가진 섀도우 팔레트 중 가장 비싼 팔레트로 메이크업을 해보려 해요. 인트로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이번 메이크업은 데일리로 하기엔 시간과 정성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메이크업이에요. 저녁 식사 약속이라서 선크림은 생략하고 프라이머를 발라줄게요. 한국 공홈에서는 단종되어 버린 땡 미라클로 피부 화장 초벌 작업을 해줄게요. 이미 다 써버린 상태라서 뚜껑을 열어 발라줄 건데 아무래도 오늘 마지막 사용일 것 같아요. 오늘은 진한 컬러의 섀도우를 여러 종류 사용할 예정이어서 가루 날림을 피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피부 화장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가장 맑고 가볍게 발리는 제품을 선택했어요. 섀도우 발색을 더욱 영롱하게 해줄 어반디케이의 아이섀도우 프라이머 위아래로 모두 발라줄게요. 이것이 바로 대망의 비제아르 팔레트. 무려 24만원. 커버는 금박으로 로고가 박혀있고 손톱으로 누르면 그대로 자국이 남는 재질이라 이미 상처 투성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쿠셔닝 역할을 잘해줘서 섀도우들이 깨지는 불상사는 비교적 적을 것 같아요. 리본을 잡고 자석으로 된 케이스를 열면 안쪽에는 적당한 크기의 거울과 거울이 더러워지지 않게 투명 커버가 팔레트 내에 부착되어 있어요. 섀도우는 무려 30가지 색이 들어있는데 팬톤 컬러 축소판을 보는 것처럼 세상의 색을 다 가진 느낌이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팔레트예요. 눈두덩이 전체에 음영을 줄 거예요. 눈꼬리부터 눈썹 뼈 부분을 먼저 연결해주고 눈썹 뼈 밑라인을 훑으며 콧대 라인까지 완만한 곡선을 그려 범위를 잡아주었어요. 오늘 메인 컬러가 들어갈 영역보다 넓게 원 베이지 컬러로 음영을 잡아줄게요. 언더에는 남아있는 잔여 컬러를 이용해줬어요. 발색이 진하기 때문에 첫 번째 터치에는 소량만 묻혀서 눈꼬리 부분부터 눈썹 뼈까지 양쪽의 기울기를 맞춰 사선을 그려줄게요. 사선의 기울기가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진하게 발색을 해줄 건데 눈을 떴을 때 쌍꺼풀 영역보다 윗부분까지 컬러가 보일 수 있도록 메인 컬러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줄게요. 눈두덩이 중앙 부분은 다른 컬러로 채울 예정이라 핑크 컬러로 영역 전체를 다 채울 필요는 없어요. 양쪽을 비교해가면서 채도를 맞춰줄게요. 굉장히 쨍한 레드 컬러예요. 아이라인을 그려준다는 마음으로 핑크 영역을 비껴가듯이 얇고 길게 영역을 빼줄게요. 언더는 동공이 있는 부분까지 연결해줄 건데 아이라인을 그릴 영역을 계산해서 보다 넓게 범위를 잡아줄게요. 옐로우 컬러가 들어갈 눈두덩이 중앙 부분에 붉은색이 섞이지 않게 컨실러를 발라줄 거예요. 납작한 컨실러 브러쉬를 이용해서 눈 앞머리 부분부터 눈을 떴을 때 자연스럽게 보이는 영역까지 깔끔하게 라인을 따줬어요. 방금 컨실러를 바른 영역에 짧은 모의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색해줬어요. 두 겹으로 컬러를 얹어주어 쨍한 옐로우 컬러로 발색해줄게요. 누르는 대로 휘어지는 부드러운 모의 총알 브러쉬를 이용해서 세 컬러 사이의 경계를 풀어주었어요. 각각의 컬러는 충분히 살려주면서 세 가지 색이 잘 어우러질 수 있게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단단한 납작 브러쉬를 이용해서 새로운 쌍꺼풀 라인을 창조하듯이 두 컬러 사이를 나눠줄게요. 눈 꼬리 부분부터 아이라인 영역을 잡아주고 단단한 총알 브러쉬를 이용해서 캣츠아이 모양의 아이라인 영역을 채워줄게요. 방금 그린 라인을 레드 컬러로 블렌딩 해준 뒤에 블랙 컬러로 아이라인 영역을 다시 잡아줄게요. 비제아르 팔레트에는 블랙 컬러가 없어서 다른 팔레트를 사용해줬어요. 언더 부분은 뒤에서부터 점을 찍듯이 동공 위치까지 라인을 연장시켜주세요. 친구가 유럽 여행 갔다가 사다 준 브랜드인데 저도 처음 사용해보아요. 단독으로 발색했더니 너무 티가 안 나서 베이스 컬러를 다시 깔아주고 그 위에 실버 펄을 다시 얹어주었어요. 컬러가 조금 남아있길래 눈썹선 밑을 미리 밝혀줬어요. 전체적으로 진한 인상을 주는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눈썹까지 진하게 표현하진 않을 예정이에요. 눈썹 컬러를 밝혀주기 위해서 밝은 컬러의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여러 번 칠해준 뒤에 아이섀도우 영역을 안아주는 눈썹 모양으로 길게 눈썹 모양을 잡아줄게요. 브로우 마스카라로 밝혀둔 눈썹이 다시 어두워지지 않게 빈 공간만 살짝살짝 채워줄게요. 다음은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은 빈 붓으로
아이섀도우 경계를 흐려주어 아이 메이크업을 마무리할게요. 굉장히 어두운 컬러의 파운데이션인데 쉐딩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얼굴 윤곽선의 끝 지점부터 안쪽으로 피부톤을 정리해주면서 스펀지로 두들겨줄게요. 얼굴의 중앙 부분에는 스펀지에 남은 잔여 컬러만을 이용해서 톤을 맞춰줄게요. 두 컬러를 적절하게 혼합해서 보다 밝은 컬러를 만들어준 뒤에 콧대, 앞광대, 이마, 인중, 턱끝 등 입체감을 더해줄 영역에 손으로 블렌딩 해줄게요. 디테일이 필요한 잡티와 다크서클 영역은 컨실러 붓을 이용해서 한 번 더 발라준 뒤에 가루 형태의 파우더를 이용해서 파운데이션을 단단히 고정시켜줄게요. 파운데이션을 굉장히 어둡게 깔아두었는데 극강의 대비를 준다는 마음으로 조명판을 비춘 듯한 하이라이팅을 해줄게요. 두 가지 색을 적절하게 섞어 쉐딩 영역을 잡아주고 같은 컬러를 이용해서 콧대를 평소보다 얇고 뾰족하게 빼줄게요. 코가 더 뾰족하고 선명해 보이죠? 하이라이트를 준 부분과 쉐딩을 준 두 부분 사이를 블러셔 영역으로 두들기며 발색을 해줄 건데 블러셔 컬러가 아이섀도우 컬러보다 튀지 않도록 쉐딩 브러쉬에 남아있는 잔여 컬러로 블러셔를 다시 눌러줄게요. 립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게요. 제 입술과 거의 흡사한 컬러예요. 베이스처럼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손가락을 이용해 스머징 해준 뒤에 입술의 볼륨을 자연스럽게 키우기 위해 확장하고 싶은 영역만큼을 글로즈 느낌의 립밤을 발라줬어요. 뷰러를 꼼꼼하게 찝어준 뒤에 조금 인조적이지만 오늘 화장에 잘 어울리는 인형 느낌의 아이래쉬를 붙여줄게요. 일반 아이래쉬보다 무게감이 있어서 전체 영역을 다 붙이면 무거울 것 같아서 3-4피스 정도만 붙여주었어요. 마지막으로 속눈썹과 아이래쉬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 마스카라로 마무리해줄게요. 여러분도 가끔은 색다른 메이크업에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생각보다 이런 메이크업을 하고 나와도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거나 뚫어지게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타인의 시선보다는 내 자신에게 집중해서 꼭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타임 투 메이크업 제이블이었습니다. 뿅!